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떻게 테마 특강 자료는 다 받으셨죠? 예. 자, 지금부터 한번 그 테마를 잘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이 좀 범위가 방대하죠. 방대한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취득세에서는 어땠는데 양도세에서는 어떻고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각각의 세목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세법 전체 흐름도가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양도세 내고,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죠. 자, 거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밑에다 적어 놓으실까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삼고 있죠. 그날을 뭐라고 하는가?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1일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더라. 몇 월 며칠 기준인가? 매년 6월 1일 이날을 과세 기준일. 그리고 여기에서 과세 기준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가? 납세 의무 성립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가? 그것을 성립식이라고 하는데 매년 6월 1일이 된다. 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과세 주체, 똑같은 말은 과세권자죠.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귀속이 되는가? 첫 번째, 국가로 귀속되는 세금을 뭐라고 부른다? 국세.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 지방세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특별시, 광역시, 도로 귀속되는 세금을 도세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세목은 취득세.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로 귀속되는 세금을 시군세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세목은 재산세. 자,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실까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죠. 그리고 도세입니까? 시군세입니까? 도세도 되고 시군세도 된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자. 자, 우리 지방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로 귀속되는 게 있고 기초지자체인 시, 군, 구로 귀속되는 게 있더라. 자, 이때 특별시, 광역시, 도로 귀속되는 게 뭐라고요? 도세. 시군, 구로 귀속되는 게 시군세라고 표현하는데 하나 정리하실 거,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귀속이 되는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나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내더라.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청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죠. 어디로 귀속이 되는가? 각각의 구로 귀속이 된다. 구. 자, 이에 반해서 경기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경기도청으로. 그렇다면 조금 전에 표현하기를 특별시, 광역시, 도로 귀속되더라. 도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있을 때는 어디로 귀속이 되고 구. 도 단위에 있을 때는 도로 귀속된다. 그럼 결론은 등록면허세는 도세도 아니고 시군세도 아니더라.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까? 도 단위에서는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그래서 도구세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도구세. 어디가 그렇게 도구세다. 자, 이제 그 밑에 확정, 부가에 따른 분류, 누가 세금에 대한 계산을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별표 3개 쳐놓으시고, 항상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것. 자, 출발합니다. 과세권자인 국가가 세금을 계산해서 국민한테 고지서 보내는 방식. 뭐라고 부른다? 정부 부가제도. 대표적인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있죠. 자, 그 옆에다가 상속세, 증여세도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세금에 있어서 확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과세권자인 국가가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을 정부 부가제도. 자, 이번에는 과세권자인 지자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국민한테 고지서 보내는 방식. 뭐라고 부른다? 보통 징수. 대표적인 세목은 재산세가 있죠. 자, 이번에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신고 납세 제도. 대표적인 세목은 소득세가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예외. 항상 기억하시기를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은 누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국가가 해서 우리한테 고지서 보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국민 스스로 내가 하겠다. 그럼 국가는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신고 납세 제도. 자, 이번에는 국민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지자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 납부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표적인 세목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기초개념. 이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상되는 시간보다는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자, 2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일단은 아셔야 되겠죠? 취득세 위에다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재산세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양도세는 5개에서 7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하는 문제 꼭 정리하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교하는 문제 꼭 정리하자.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면 우리 시험 공부한 지 얼마 지났죠? 짧게는 보름, 한 달 정도 지났고 길게는 한두 달 지나셨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칸부터 보시는데 저 뒤에 있는 양도세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어디가 중요한가 제가 다 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도 그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출발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도세죠. 2번에 보통세. 조심스럽게. 보통세의 반대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세의 반대말. 옆에다가 목적세라고 적어놓으셔야죠. 다시 얘기하면은 일정한 경비에 충당하는 거,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을 목적세. 목적세 그러면 종류 기억하셔야죠.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교농. 왜 또 지지농이 나옵니까? 교농.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지.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가는 차츰 시간을 가지면서 암기하면 되겠죠. 대신 큰 흐름은 적어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보통세인데
보통세의 반대말은 뭐라고 부른다? 목적세. 그리고 교농.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지.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교농에서 교는 뭐죠? 교육세. 또 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은 농어촌, 특별세. 지지에서 지는 지역, 자원, 시설세. 또 지는 지방교육세. 되시겠죠? 네.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서 나중에 메꿀 것.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유통과세. 유통과세가 뭡니까? 소유권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과세하는 것. 그것을 유통과세라 칭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된다는 것은 양도하고 취득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물세. 물세의 반대말은 뭡니까? 인세. 물세. 항상 기억하시길 인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예를 기억하자?